앞구미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 공원은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94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27년이 지나가지고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숲이라는 주제로 공존, 학습, 체험을 이용한 이제 어린이 공원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외부 현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도 위치해 있고요. 산천도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내부 현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출입구가 세 곳이나 있어요. 근데 아파트와 공원이 연결된 출입구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있고요. 근데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식재 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근데 CCTV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치안 유지에는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공원 어떻게 바꿀 거냐, 동물 숲이라는 게임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가지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동물 숲 게임 자체가 활동적이고 체험적이고 휴식 공간이 있고 딱 이런 세 가지가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저희가 이 게임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게임 실제 스토리가요, 일상에 지친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그런 지친 일상들을 두고 한 섬에 가서 이제 그 섬에서 이주해서 생활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이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오셔가지고 체험적이고 휴식적인 공간을 느끼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스토리를 짜봤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물과 빛이 있는 수경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에 텐트와 이제 해먹이 있고요. 체험 공간에는 화석 발굴 체험이 있고요. 놀이 공간에는 짚라인과 트램펄린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레이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동선, 식재, 포장, 공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이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맵을 띄워드리면요, A, A-, B, B-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봤고요. 스케치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입광장에서 바라본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광장에서 우측을 본 공간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에서 내려오면서 바라본 공간, 네 번째는 중앙광장에서 좌측을 본 공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재조성된 어린이 공원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잔무퉁이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판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무잔무퉁이 어린이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약탑동 529번지에 위치해 있는 공원입니다. 무잔무퉁이 어린이공원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와 주변 아파트 단지가 있어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인근 어린이공원과 비교했을 때 대상지만의 차별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 내부를 살펴보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 공원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넓은 녹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빈 공간이 많고 화장실과 휴게 공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청결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꿀벌과 벌집을 컨셉으로 하여 공원을 재조성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육각형을 사용해 공원을 벌집처럼 조성한 후 꿀벌이 가지고 있는 근면함, 협동심, 용감함, 친근함 등을 시설 및 스토리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잔무퉁이 어린이공원의 마스코트 캐릭터 로제를 소개합니다. 로제는 벌집 마을인 무잔무퉁이 어린이공원에 살고 있는 개구쟁이 꼬마 꿀벌입니다.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평화로운 말로 로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로제의 방방 놀이터는 놀이공간으로 조항놀이대, 트램펄린,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휴게 공간인 벌들의 휴게소는 벌집 모양인 육각형을 이용한 육각형 파고라, 꿀단지 터널, 꿀단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꿀 저장 창고는 수경시설로 연못과 수반을 활용한 식대를 하였습니다. 또 벌집 중앙광장은 보행공간 겸 중앙광장으로 바닥 조명과 캐릭터 포토존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을 보시면 먼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주 진입로로 있는 주동선과 휴게 공간 및 놀이 공간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선을 나타냈고, 얇은 조명이 눈에 띄는 광장, 수경시설을 기반으로 한 놀이 공간, 물을 잡아준다에 물잡에서 유래된 무잔무퉁이의 어원을 담은 연못, 수경식물을 식재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간에서 문제가 되었던 포장은 물 빠짐이 용이한 고무칩 포장과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나무데크, 유지관리가 편리한 소형 고압 블럭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식대로는 휴게 공간 주변의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녹음 식대를 해주었고, 주 진입로와 산책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 식재,
공원과 초등학교의 공간을 분리해주는 경계식재, 시각적 볼거리를 위한 경관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완성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전체적으로 벌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육각형을 이용한 공간을 구획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에 기존 출입구가 많이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출입구와 동선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이용객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혼잡함을 줄이기 위하여 보행공간 중앙에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보행공간 전체에 여러가지 모양의 조명을 바닥에 설치하여 낮에는 모양을 보며 즐길 수 있고 밤에는 조명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놀이공간의 경우 꿀벌의 모양과 상징적인 컬러감을 적용시켜 꿀벌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고 트램펄린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휴게 공간에는 경사를 두어 여러 이용객이 편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흥미롭게 구경할 수 있는 연못, 화단, 캐릭터 포토존 등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단면도입니다. 각 동선과 공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어집니다. AA-단면도의 경우 놀이공간에서 단차를 낮춰 물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고 BB-단면도에서는 휴게시설을 단차를 낮춰 이용객들이 아늑한 느낌이 들게끔 설계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스케치를 보시면 무잔모퉁이 어린이공원의 달라진 모습을 더욱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놀이공간, 휴게공간, 중앙광장과 바닥 조명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온을 이용한 공원 동영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 어빌리티조의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2학년 김민준입니다. 판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조성할 대상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연꽃 어린이 공원이며 면적은 약 1880제곱미터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여수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한 아파트의 샛길에서 울타리를 넘어다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구를 조성하고 특색 없던 내부 구조를 변화시켜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체감과 역동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획일화되고 오래된 놀이시설을 바탕으로 주변 어린이 공원과의 차별성이 없던 대상지를 테마와 트렌드를 고려한 시설물을 배치하여 이용객 유치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자전거 도로에 심볼을 넣어 보행동선과 겹치는 위험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대를 관통하는 동화 피터팬 속 네버랜드를 컨셉으로 선정하여 아이들에겐 언젠가 추억이 될 현재를, 어른들에겐 돌아가고 싶은 동심을 표현했습니다.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으로 도전의 의미를 가진 약속의 시계탑을 지나 생명의 나무에 머물며 정비를 한 후
해적의 바다에서 절벽을 타고 오르며 친구를 구하는 모험을 거쳐 요정의 숲에서 즐거운 휴식을 보내다 집에 돌아간다는 스토리를 구성했습니다. 각 스토리에 등장한 장소인 약속의 시계탑과 생명의 나무는 휴게 공간으로, 해적의 바다와 요정의 숲은 놀이 공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약속의 시계탑에는 앉은벽과 시계탑 조형물을 배치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쉴 수 있는 정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고, 생명의 나무에는 공중의자가 달린 나무 조형물과 곡선 벤치를 배치하여 보호자가 놀이 공간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장소로 조성했습니다. 해적의 바다라는 놀이 공간에는 클라이밍, 해적선 그네, 미끄럼틀, 밧줄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활동성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고, 요정의 숲에는 마운딩을 준 녹지 공간에 놀이말, 버섯벤치, 통나무 다리 등을 배치하여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간, 시설물 배치, 공간 및 동선, 바닥 포장을 표현한 레이어링입니다. 먼저 녹지 공간은 차피 식재만 있던 기존에서 탈피하여 계절별 식재 도입을 적재적소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적의 바다라는 놀이 공간에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요정의 숲이라는 공간에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긴 모양의 부지 특색을 살려 스토리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주동선을 배치했고, 아파트 샛길과 이어진 산책로에 입구를 새롭게 조성하여 공원 어디서든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놀이공간의 모래 포장을 고무칩 포장으로 바꾸어 위생과 안전을 보완하였고, 오른쪽 통나무 산책로에는 판석 포장을, 요정의 숲 동선엔 나무 데크를 포장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마스터 플랜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쪽 주 출입구에는 계단과 경사로를 조성했고, 대상지 아래 여수천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계단을 재정비하여 접근 및 이용성을 확대했습니다. 내부 형태를 비정형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성하여 입체감과 역동감을 표현했으며, 악어가 입을 벌려 집어삼키는 모습을 종합놀이 내의 평면상 형태로 나타내어 특색을 더했습니다. 주 출입구로 진입하면 약속의 시계탑을 지나 휴게 공간인 생명의 나무와 놀이 공간인 해적의 바다로 이어집니다. 아치를 통과하면 놀이 및 휴식 공간인 요정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통나무 산책길과 이어집니다. 이어서 대상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어린이공원 대조성 계획 발표를 맡게 된 사조 김미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동단구 정자동에 위치한 늘푸른 어린이공원은 상록마을에 위치한 수많은 어린이공원 중 하나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름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ESG 경영이 중요시되는 요즘 대기업들이 공원 형성에 앞장섬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인근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상지를 네이버 바다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꿈을 찾아 항해할 수 있게 하여 인근 어린이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네이버 항해일지라는 공원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상지 외부 현황으로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북서쪽에 네이버 사옥이 위치해 있고, 대상지 남서쪽에는 늘푸른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인접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내에 위치한 탄천 금곡공원과 이어지는 지하보도로 연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남쪽에 위치한 놀이터와 비교시 차별성이 부족했습니다.
내부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쪽 보행로가 이용객 수에 비해 보행로 폭이 넓었고 식재지에 흙이 높아 토양이 유실되어 보행로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목이 부족하였고 운동 공간이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으며 놀이 공간의 모래 포장이 지저분하고 땅이 파여 있는 것과 자연석 계단은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위험했습니다. 다음은 컨셉 및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 6가지를 선정하여 항해, 발견, 만남, 추억을 컨셉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네이버 웨이를 어린이, 서비스를 섬, 캐릭터를 원주민, 네이버 클라우드를 추억에 투영하여 바다를 항해하던 고래가 네이버 해에 진입하면서 여러 개의 섬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원주민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훗날 이곳은 그때의 추억을 살려 고래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고 지금도 종종 찾아오고 있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각 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라인 프렌드 섬과 주니어 네이버 섬의 경우 친구들과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마운딩형 조합 놀이대와 터널, 구름을 연상케 하는 바운싱부, 촉감 발달을 위한 황토불 풀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휴게 공간인 네이버 카페 섬은 인터넷의 쉼터인 네이버 카페의 이미지를 참고해 휴식 공간을 구성하되 네이버 사옥 1층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아 상단에 초하류를 식재한 원형 파고라와 네이버 카페 로고 모양의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중앙광장인 네이버 웨일섬의 경우 고래가 물을 내뿜는 모습을 형상화해 원형 분수를 만들고 BT21섬의 경우 캐릭터 조형물을 활용해 포토존을 만들어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레이어링입니다.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단조로웠던 동선을 공원 내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질 수 있게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곡선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 공간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대체하였고 포장의 경우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투스블록 포장과 고무칩 포장, 먼지가 잘 나지 않은 황토불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식재의 경우 각 내 외부 현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차폐 식재를 제거하고 식재지를 휴식, 운동 공간 등 내부 공간에 접하도록 조성하여 단조로웠던 식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컨셉과 스토리가 부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바다를 항해하는 듯이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보행로를 네트워크 모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간은 바다 위에 떠있는 섬으로 비유하였기에 자율곡선으로 표현했고 각 섬에는 네이버의 IP를 이용하여 각각의 테마를 적용하였습니다. 주 동선인 북측 보행로에는 광장을 위치시켰고 휴게 공간의 경우 놀이공간, 운동공간과 모두 맞닿게 하여 공원의 연계성을 고려했으며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보행 공간에 요점 식재지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의 다채로움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는 저희가 조성한 공간을 잘 담을 수 있도록 4개의 조망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부지 전반의 영상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지구별 모험의 신일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를 맡은 김지우입니다. 먼저 저희 대상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약 1,5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신일 어린이공원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 중 하나인 어린 왕자를 주제로 재조성해보았습니다. 내부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치거리인 250m 내외에는 학교, 상가, 복지관 그리고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원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던 놀이공간의 모래바닥을 탄성 고무 매트로 변경하였고
다양한 놀이시설 도입으로 이용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또 수목들을 꾸준한 관리를 실시해주며 파손되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공원의 컨셉은 동화 어린 왕자로 정해 어린 아이들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공원으로 선정하였고, 컨셉의 주요 키워드로는 모험, 협동, 사회성, 성실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비유길리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는 평소 지구를 보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소망해 왔는데요. 지구로 놀러온 어린 왕자는 신일이라는 아이를 만나 서로 힘이 되어주며 모험심을 기르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린 왕자와 신일이는 앞으로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며 약속하였고, 둘은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각 공간의 프로그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모험심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했고, 휴게 공간은 어린 왕자가 모험하며 쉬어가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운동 공간에는 어른들의 건강한 공원 이용을 돕고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LED 조명 및 조형물이 있는 산책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망 공간에는 어린 왕자와 신일이가 모험을 마치며 높은 곳에서 공원 전체의 테마와 야탑전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공원 이용 시 다리를 넘어 공원을 들어오면 공원의 랜드마크 바오밥나무 조형물이 보입니다. 운동 공간에는 야탑천의 산책로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운동 공간을 조성하였고, 운동 공간 산책로 주변에는 장미 LED 조명과 어린 왕자 캐릭터 조형물들을 활용해 더욱 풍성한 공간 조성을 하였습니다. 놀이공간 바닥은 우주를 상상할 수 있도록 별과 달 디자인의 탄성 고무 매트를 활용하였고, 마운딩과 종합놀이대, 흔들목마 등을 설치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 놀이공간에 인접해서는 유아들을 위한 반달 모양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휴게 공간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휴식과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단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지대에 레벨차가 별로 없게 만들어 아이들이 넘어질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포장 사용과 공간 구성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링은 크게 식재, 공간, 동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공간의 외곽에는 안전을 위해 차폐 식재, 공원 진입부의 유도 식재, 그리고 녹지 곳곳에는 요점 식재와 경관 식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달 모양을 활용한 놀이 공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휴게 공간도 달 모양을 사용하여 주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기존 동선에는 산책 동선을 추가해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조가 작업한 판넬입니다. 저희조가 작업한 루미온 스케치입니다.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입니다. 휴게 공간에는 달 모양을 형상화한 데크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조망 공간에는 랜드마크 바오밥나무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이 공간에는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동적 마운딩과 창의적 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 운동 공간은 밤이 되면 장미 LED 조명이 산책로를 감싸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며 루미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공간에는 큰 마운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비와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파고라가 있으며, 유아들을 위한 반달 모양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이 설치된 달 모양 데크에서 이용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 공간에 있는 산책로에는 장미 조명과 어린 왕자 조형물로 이용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공원의 랜드마크인 바오밥 나무 조형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양어린이공원 제조성을 계획한 6조 해말주 발표자 정채린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조 전체 판넬입니다. 매양어린이공원의 개요, 프롤로그, 내부 현황, 수업 분석, 컨셉,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 레이어링, 마스터 플랜, 단면도, 스케치로 순서에 있습니다. 저희 매양어린이공원은 옆에 여수천과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하여 많이 이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주변에 있는 여수천과 연계하고 모바일 1000만 다운로더 게임 동물의 숲을 착안하여 동물의 섬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동물의 숲 대표 캐릭터 쭈니, 참돌이, 부엉이를 모티브로 공원을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놀이터나 교류의 장 등 활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설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매양어린이공원의 주소와 면적입니다. 매양어린이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yap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658.2제곱미터로 저희 학교 운동장과 약 7.5배 차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외 내부 현황도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이 저희 대상지 위치이고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변에 주거지역, 교육지역과 공원, 여수천의 산책로까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는 많은 편입니다. 매양어린이공원은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공원 재조성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셉입니다. 저희 조는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위하여 수업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컨셉 내용이 수업 분석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컨셉을 설명하기 전에 수업 분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매양어린이공원의 강점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산책로와 맞닿아 있어 접근성과 통행량이 유리한 점입니다. 약점은 입구가 좁고 관리 부족으로 지저분해 보여 공원의 방문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회는 인근의 교육시설의 아이들과 산책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 공원의 이용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위협은 주변에 비슷한 어린이공원이 많아 차별성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이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컨셉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의 컨셉은 놀러와요 동물의 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놀러와요 동물의 숲이라는 우리나라 1000만 다운로더 게임을 이용하여 각 공간에 맞춰 캐릭터들을 배치, 설계하여 수업 분석에서 위협이었던 주변 공원과의 차별성을 줄 것입니다. 또한 약점이었던 입구가 좁다는 점을 화개로 이어 공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동물의 숲 게임 속 주인공이 여수천을 산책하다 발견한 동물의 섬에 놀러가게 된다는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입니다. 스토리는 다람쥐 캐릭터인 쭈니가 놀이공간인 자신의 집을 소개시켜준다며 시작합니다. 쭈니의 집에는 저희 대상지가 매양어린이공원인 만큼 매화나무 그네와 도토리 조합 놀이대가 있는데 쭈니의 집에서 놀게 되면 챌린지, 도전을 즐기며 상상력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쭈니의 집에서 놀던 중 쭈니가 부엉이네 집에 물건을 두고 왔다며 부엉이네 집을 찾게 됩니다. 부엉이네 집은 휴게 공간으로 둥지 1인용 벤치와 부엉 정자가 설계되어 있어 코지, 안락하며 편안하여 쉬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부엉이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가던 중 참돌이를 만나 운동공간인 참돌이네 집에 가게 됩니다. 참돌이는 운동과 내기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참돌이네 집에 간다면 액티비티, 활기차며 건강해진다는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레이어링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의 식대는 관리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분위기의 수목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현재에는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식대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과거의 공간 분할은 특색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원을 이용한 설계로 흥미로운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과거의 동선은 단순하고 획일적이었지만 현재는 산책하기 좋은 순환형 동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포장은 모래 포장과 점토 벽돌 포장으로만 이루어져 공간 분리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현재는 자연석 포장과 소형 고압 벽돌 포장, 고무칩 포장을 색깔별로 다르게 하여 공간 분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레이어링을 기반으로 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앞서 수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옆에는 바로 여수천과 산책로가 있어 이용객의 유입을 바랄 수 있고 번잡했던 입구에 화개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조성하였습니다. 놀이공간에는 도토리 모양의 고무칩을 포장하고 매화나무 그네와 도토리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휴게공간에서는 둥지 1인용 벤치와 부엉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휴게공간 옆 화장실은 동물의 숲 상점 모양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후에 스케치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공간에서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자연석 판석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만든 AA-BB- 단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입니다. 차례대로 중앙광장에서 바라본 휴게 공간, 진입구에서 바라본 운동 공간, 운동 공간에서 바라본 놀이 공간입니다. 중앙광장에서 바라본 휴게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점 모양 화장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한 매양 어린이 공원이 수업 분석의 여수천과 산책로, 아파트의 애수 긍정적 요인을 이용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고 캡스톤 디자인 해말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조 벌말 어린이공원 제조성 계획 발표를 맡은 이승민입니다. 저희가 제조성 계획을 위해 선정한 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벌말 어린이공원입니다. 저희가 공원을 선정한 이유로는 첫째, 벌말 어린이공원은 상권 및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비해 낙후된 시설을 가졌습니다. 둘째, 공원 내에 위치한 넓은 중앙 보행로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고 이륜차가 불법 통행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위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무단 녹지 통행으로 다수의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통합해보니 벌말 어린이공원은 공원을 이용하려는 목적보다 주택단지와 미급역을 잇는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어 어린이공원의 기능성을 잃어버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컨셉을 가진 공원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잃어버린 공원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저희 조는 피노키오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였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시설물을 조성하고 공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를 더해 피노키오와 업사이클을 합쳐 피노키오 업으로 저희 조의 테마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현황 분석입니다. 벌말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상권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유치원과 경로당이 위치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내부 현황 분석입니다. 벌말 어린이공원은 중앙에 폭넓은 통행로가 위치해 있어 공간의 활용성에 제한이 있으며 낙후된 시설과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공원에 변화를 주기 위해 크게 4가지의 솔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노키오 공원을 주제로 정하였으며 공원 내 경로당이 위치하고 유치원이 인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공원에 도입하기 위해 저희는 크게 탄생, 모험, 위기, 변화 4가지의 파트로 이야기를 표현해 봤습니다. 네 가지의 파트에 맞춰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링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놨으며 동선, 녹지, 공간, 포장으로 비포 애프터를 통해 공원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단면도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왼쪽 하단에 위치한 휴게 공간의 경우 기존에 훼손된 녹지와 관리되지 않고 흡연 공간으로 쓰이는 휴게 공간을 개선하였고, 데크 공간에 배치한 야외 책방을 통해 책을 읽으며 파고라 및 벤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 기역에 위치한 남쪽 진입부에서 바라본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 공간에서 오른쪽 산책로로 진입하게 되면 저희조 컨셉에 맞는 피노키오 포토존을 두어 공원의 주제를 한 번 더 부각시켰고, 나뭇잎 파고라 벤치를 통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마스터 플랜 니은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바라본 포토존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기존에 관리되지 않고 돌출된 포장 위에 있던 운동 공간을 친환경 탄성 고무칩 포장 위에 배치하였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가 에너지 발전 운동 시설을 도입해 봤습니다. 마스터 플랜 디귿에 위치한 북쪽 진입부에서 바라본 운동 공간입니다. 기존 공원의 넓은 중앙로와 차도와 인접한 놀이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에 놀이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개방감을 조성하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 보행로를 살려 통행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 리읒에 위치한 우측 진입부를 지나가면서 바라본 놀이공간입니다. 이상으로 7조 벌말 어린이공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평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계획명, 조감도, 프롤로그 등 판넬을 소개하는 요소들을 배치하였으며, 저희 대상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하여 있고, 판넬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 대상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조감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재조성에 앞서 공원 주변 유치거리 내의 시설 조사와 공원의 내 외부에 대한 현황 정보를 파악하여 장단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SWOT 분석입니다. 공원의 장단점을 도출한 뒤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각각 S, W, O, T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컨셉 구상에 앞서 3가지 타이틀을 선정하여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였는데요. 저희는 3가지 타이틀을 휴식, 동선, 놀이로 선정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앤 프로그램입니다. 컨셉과 주제를 연결하여 스토리텔링 구성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창출하였는데요. 총 4개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입니다. 공원 부지의 공간 구조들을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판넬 왼쪽에는 기존 부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개편된 이후의 부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변경된 부지의 정보를 종합하여 재조성된 공원의 모습을 마스터 플랜으로 구현해 보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컨셉에 맞게 놀이공간을 우주선 모양으로 배치해 보았으며, 효율적인 동선과 공간 배치를 우선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레이어링입니다. 녹지, 공간, 동선으로 구분하여 각 층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판넬 왼쪽에서부터 녹지 체계, 공간 계획, 동선 계획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면도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한 공간별
단면도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판넬 왼쪽 BB 단면도, 오른쪽은 AA 단면도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치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참고하여 3D 프로그램을 활용, 각각 공간에 맞는 이미지를 렌더링 후 배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진입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잔디광장의 입구가 있으며 왼쪽에는 바닥 조명이 포함된 분수가 존재하고 다시 오른쪽을 보시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놀이공간 안쪽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놀이공간에서 다시 동선으로 나아가 해당 공간 왼쪽으로 보시면 휠체어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공간은 내려가면 드나면 광장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대상제 마지막 공간인 운동 공간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구대학교 환경주변과 2학년 재학 중이고 이번 야생화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를 맡게 된 조장이자 발표자 허성덕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이 공원은 주변 역세권이나 아파트들의 잠재적 이용객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이용객들은 눈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공원은 비슷한 시설을 가진 곳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흥미를 유발할 만한 놀이시설들이 부족하거나 그저 흔한 다른 공원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공간의 구성을 입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보았습니다. 야생화 어린이공원의 부지 크기로는 다양한 시설을 넣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간별로 단차를 주어서 최대한 동선의 다양함과 입체적 지형을 배치함으로써 이용객이 느끼기에 감조롭지 않게 계획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생화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판넬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주제와 맞게 색감을 파스텔 톤을 주어서 몽글몽글한 구름이 떠오르도록 해봤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구름빵이라는 캐릭터를 메인 테마로 잡고 어린이들에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상상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야생화 어린이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해 미금역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오른쪽에는 주민센터나 지구대가 위치해 있어서 치안성과 편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보면 여타 다른 공원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고 1600제곱미터라는 이 한정적인 공간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공원의 진입로가 아파트 출입구부터 행정기관으로 가는 샛길까지 경로 자체가 너무 많아 확실한 동선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또 메인 놀이공간과 겹치는 유아용 놀이공간 혹은 부지 남쪽으로 있는 필요 이상의 녹지 공간들은 공간의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동남쪽 행정기관 쪽으로 가는 골목의 나무데크 공간은 현재 흡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 공간을 없애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애매했던 공간 체계를 각각의 목적성을 둔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실하게 분리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산책 동선을 만들어주고 단차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동선으로 단조롭지 않게 구성했고 각 공간들 사이에 녹음식재와 경광식재들을 조화롭게 섞어가며 실용적인 부분과 미적인 부분을 모두 다 잡았습니다. 앞선 분석들을 통해 이 공원의 컨셉을 부여하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금을 캐던 곳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금광동, 현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구름빵 시리즈, 하늘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입체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도출해낸 결과 보물을 찾아 구름을 밟고 하늘을 여행하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간략적으로 스토리를 얘기하면
구름빵 캐릭터인 홍비와 홍시가 심은 콩나무가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마다 나뭇잎이 자라나 거인이 사는 곳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인과의 끝말잇기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금은 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휴게 공간을 집, 놀이 공간을 거인이 사는 곳으로 보고 체험 공간의 끝말잇기 게시판이나 놀이 공간의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백사장 놀이터, 집으로 돌아가는 유아용 짚라인 설치를 고려해봤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진입광장은 깔끔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소형 고압 블럭 포장, 공간 내 동선들은 나무를 올라가는 듯한 나무데크 포장, 체험 공간은 나뭇잎을 연상케 하는 잔디 포장, 놀이 공간은 아이들의 안전과 구름을 표현한 하늘색 고무칩 포장을 했습니다. 놀이 공간으로 2개의 길이 나 있어서 주출입구 쪽으로 나가거나 계단을 통해 나와서 외곽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를 가거나 행정기관 쪽 차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단면도로 와서 스토리텔링과 연관지어서 부지 설계를 해봤는데, 진입 공간을 시작으로 5개의 계단을 두어서 각 공간에 0.75m씩 단차를 주어서 가장 높은 놀이 공간은 지면에서 약 2.25m 정도 올라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놀이 공간은 안전하게 차폐식제와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은 스케치인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아조 기와골 어린이공원 재조성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한 대상지는 약 1500제곱미터 규모를 가진 기와골 어린이공원입니다. 2014년도에 조성된 기와골 어린이공원은 인접한 복정도서관으로 인하여 단순히 도서관의 앞마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통 공원의 모습을 재현한 새로운 어린이공원으로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기와골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복정동의 지명은 과거 이 지역에 존재했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복스러운 우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복스러운 우물을 다시금 현세에 불러오기 위하여 이번 계획의 이름을 기와골, 우물의 기적이라고 정하고 기와골 어린이공원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한국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과 복정동 지명의 유래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 현황 및 내부 현황입니다. 외부로는 대상지 주위로 국제학교가 밀접해 있으며 주거지 및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복정도서관이 대상지에 밀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주 이용객층을 유치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대상지 주변을 둘러싼 불법 차량들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지에 붙어있는 복정도서관으로 복정도서관과의 독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어린이공원의 이용객 증대와 학습 효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지 외곽에 버려져 있는 무단 투기물들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개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공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 수학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복정동 지명의 유래인 복스러운 우물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우물 형태의 수경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전통 정원의 느낌을 살리고자 전통 수경 시설인 포석정과 연계하여 한국 정원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우물에서 흘러넘친 복스러운 물들이 포석정에 흘러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물장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셉 및 프로그램입니다. 국제학교의 어린이들과 한국 어린이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정원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복정동의 지명 유래인 복우물을 함께 활용하여 항상 마르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용수이자 식수가 되어준 기와골의 우물이 추억 속에서 다시 돌아와 이용객들에게 시원한 물을 쏟아낸다는 컨셉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수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흘러넘치는 우물을 표현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복스러운 우물의 시원한 축복을 나눔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자 하였고, 다음은 화계를 통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자생식물을 교육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에게 포석정의 물의 원리를 이해시키고자 포석정의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종이배를 활용, 레이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의 구분은 식재, 동선, 공간으로 나누어 봤고, 우선 식재로는 기존 주로 차폐 식재로 구성되어 있던 식재 방식을 개선하여 화단 식재, 잔디 식재, 유도 식재, 녹음 식재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한국 정원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선입니다. 기존의 위험성이 높던 도로변을 이용하는 동선을 공원 내 배치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기존의 공원에 위치하던 차량 주차장 출입구를 도서관 지하 방향으로 변경하여 어린이 공원 쪽으로의 출입을 배제함으로써 어린이 공원이라는 인식을 되살리고 공원이 단일 공간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공원의 틀은 한국 전통 정원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원 상단에는 소형 화계를 배치하고 한국 자생식물들을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한국 정원 느낌을 날 수 있도록 구상하였고, 화계 아래의 공간에는 호석정과 연계한 우물 모양의 분수로서 어린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광장의 느낌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주 동선을 따라 산책하면서 포석정의 아름다운 물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동선을 지나는 중간부에는 불로문을 설치하여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찾아 어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석정의 중앙부에는 건너갈 수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길을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으며, 놀이공간으로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도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지 상단에서 바라본 녹지 공간과 주출입구를 지나서 보이는 불로문, 우물 앞 전경, 조감도로 구성되어 있는 스케치입니다. 이상으로 기와골 우물의 기적 판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